지난 7일 전남에서 원숭이 두창 엠폭스 첫 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원숭이 두창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면서 전남도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 23일 만에 누적 관람객 2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정원 박람회 흥행 요인을 분석해봤습니다. 정부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대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교육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이 개혁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진도의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이 고립돼 구조됐고 장흥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원숭이 두창 엠폭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면서 전남도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7일 전남 첫 번째이자 국내 6번째 환자가 발생했다며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는 노출 위험도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엠폭스의 경우 제한적인 경로를 통해 감염돼 전파 위험도가 낮고 관리가 가능하다며 엠폭스 발생국가 방문역이나 의심 환자 밀접 접촉 등의 위험 요인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즉시 연락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엠폭스에 감염되면 발열과 오한, 근육통, 호흡기 증상과 피부 발진이 나타나며 감염 2주에서 4주 이후 자연 치유되고 치명률은 1% 미만으로 보고됐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막한 지 23일 만에 누적 관람객 200만 명을 넘겼습니다. 10년 전 박람회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원 박람회 흥행 요인을 확인해봤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관광객 200만 명을 돌파한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당초 목표했던 관광객 수의 25%를 달성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기후위기로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박람회 개막일을 계획보다 3주 앞당겼습니다. 때문에 개막일쯤에 맞춰 피어난 봄꽃과 국가정원의 완성도가 조화를 이루면서 초반 흥행몰이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도 완화되면서 전국 단위 상충객들이 순천을 택한 겁니다. 입장권 수입 110억 원을 포함해서 총 140억 원은 넘는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한 달도 안 돼서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한 253억의 약 5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 다른 흥행 요인으로는 박람회장의 도심 확장을 꼽았습니다. 재해 예방 시설인 저류지를 푸른 잔디 정원으로 바꿔낸 오천 그린광장과 차만 다니던 아스콘 도로를 잔디길로 탄생시킨 그린 아일랜드, 축구장 20개 면적의 넓은 잔디밭에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원 박람회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 43개 기관이 벤치마킹단을 꾸려 방문하고 있고 오는 25일에는 전국 지자체장 회의체,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순천에서 개최되는 만큼 정원의 확장 모델을 전국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새롭게 선보인 오천 그린광장과 그린 아일랜드는 도시의 거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과 관람객들이 탁 트인 광장에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문화를 즐기고 자연을 즐기는 등 새로운 광장 문화를 열고 있고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도심 전체를 정원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자연 속 광장 문화를 탄생시킨 순천. 박람회장 문을 연 지 한 달도 안 돼 누적 방문객 200만 명이라는 흥행 기록을 올리면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의 관심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정부가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대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졸속 추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전남 광양의 유일한 4년제 대학교였던 한려대학교. 교육부의 재정 지원 제한에 학생 수도 줄면서 지난해 폐교됐습니다. 2021년 기준 전국의 미충원 신입생은 4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75%가 지방대학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교육부의 재정 지원 권한 등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역량진단 등 정부 평가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대학 간 통합 등 과감한 혁신으로 경쟁력을 갖춘 이른바 글로컬 대학에는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산업과 사회 수요에 맞춰 대학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산학 협력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은 범부처와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유망하면서도 대학 평가에 획일적인 평가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아서 평가절하돼서 학생들이 안 오고 고사되는 그런 대학이 없어지는 거죠. 다만 대학 통합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깊이 있게 논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접수는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대학 대 대학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도대체 되돌릴 수 없는 거거든요. 몇 개월 안에 빨리빨리 통합의 그림들을 그려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정말로 지역이 필요로 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역이 얘기를 해주고 대학은 우리가 우리 능력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고 지방대학의 존폐 위기 속에 마련된 정부의 개혁안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산불과 주택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진도에서는 축제 현장을 찾았던 관광객이 갯바위에 고립됐다가 구조됐는데요. 주말에 발생한 사건 사고를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경 경비정이 어두운 갯바위 일대에 조명을 비춥니다. 헬기에선 밧줄을 이용해 사람을 끌어올립니다. 지난 21일 저녁 7시 반쯤 전남 진도의 한 갯바위에 고립된 50대 2명이 구조된 겁니다. 해경은 경비정으로 갯바위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헬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조된 이들은 당시 진도에서 열린 신비의 바닷길 축제장을 찾은 뒤 갯바위를 산책하다가 갑자기 물이 들어차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조수 간만에 차가 있는 지역을 찾을 땐 물때나 기상정보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야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 21일 낮 5시 반쯤 장흥군 부산면에서 산불이 난 겁니다. 산불은 산림당국의 발빠른 조치로 약 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주택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22일 아침 9시 반쯤 진도에선 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와 볏짚, 농업용 비닐이 불에 탔습니다. 이튿날 아침 8시 반쯤 광양에서도 주택 화재가 발생해 주방과 가재도구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모두 쓰레기를 태우거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화재입니다. 22일 오전 11시쯤 강진에선 차량 3중 추돌 사고로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특별법을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줍니다. 임차인 우선 매수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되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LH 등 공공기관이 대신 매수를 해 피해자들에게 임대합니다. 정부는 또 이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경매를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떼인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혈세로 지급해달라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이외에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수용해 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장흥에서 열린 정전 70주년 기념 통일기원 행사와 정남진 전국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22일 탐진강변과 정남진 전망대에서 열린 정전 70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평화 비둘기 풍선 날리기와 박 터뜨리기를 포함해 통일을 기원하는 오토바이 70여 대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뒤이어 23일 열린 정남진 장흥 전국 마라톤 대회에서는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지역 주민 2천여 명이 참여하고 이봉주 선수의 팬사인회가 열리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정남진의 가장 따뜻한 바람이 광화문을 거쳐서 중광진의 동토의 땅 중광진까지 불어 올라가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마침내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통일 기원 퍼포먼스를 하게 됐습니다. 장흥군 농민연대가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습니다. 장흥군 농민연대는 24일 장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쌀값을 내리는 정부 정책은 농민의 삶과 농업을 파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식량 안보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식량마저 시장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며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목표 가격제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지난주 전남 완도와 장흥에서 열린 주민 행사에서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낮 1시 20분쯤 완도군 군해면에서는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면밀의 날 행사장에서 깨진 술병을 휘둘러 완도 해경이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습니다. 같은 날 장흥군 용산 면밀의 날 행사에서도 60대 남성이 노래자랑 순위를 두고 면사무소 직원과 시비를 벌인 끝에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흉기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장흥에서는 일부 폭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만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3% 이상 줄여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여론이라며 정원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시장은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기후위기에 대응할 해법 가운데 하나로 산림 및 생태계 보호가 제시됐다며 산림과 정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로 조성된 정원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1,600여 톤으로 자동차 4,400대가 배출하는 탄소량에 달한다며 도시 차원의 녹지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여성단체협의회와 남해군 여성단체협의회가 두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단체는 최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1년에 1회 이상 각 지역을 방문해 지역축제와 행사 등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지역의 발전을 기원하며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씩 상호 기부한 뒤 지역 특산품인 여수 갓김치와 남해 두릅을 나눠 가졌습니다. 전남도가 지난 8일과 9일에 발생한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농작물 저온 피해가 있는 농가의 경우 5월 12일까지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준비해 농지가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관계 공무원과 피해 농가, 마을 이통장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구비는 피해 정도에 따라 과수류 1헥타르 기준 농약대 249만 원을 지원하며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농업정책 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